안녕하세요. 에듀랑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선 건국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조선의 왕들 순서 쭉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훈과 사림의 다툼, 바로 사화 그리고 붕당까지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좀 다소 내용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조선의 왕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조선은 별거 없기 때문에 왕 순서를 좀 외워주시면 좋으니까 위에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아마 이미 외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 인, 효, 현, 숙경, 영정, 순, 헌, 철, 고, 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느 노래에 맞춰서 외우냐면 독도는 우리 땅에 맞춰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연, 숙경, 영정이 붙어야 돼. 이 영조와 정조가 이제 탕평책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왕이니까 숙경, 영정, 순원, 철, 고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태정, 좀 낮게 불러야겠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연, 숙경, 영정, 순원, 철, 고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앞에도 태고 뒤에도 태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그 다음에 정종, 태종 이방원, 세종, 그 다음에 문종이고요. 단종이고 세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하나니까 예종이고 성종이고 연산군이고 중종이고 중종 다음에 인종입니다. 인종. 빨리 죽은 인종. 그 다음에 명종, 선조, 광해군. 여기가 인조죠. 인이 두 개일 경우 지금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반정,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그 다음에 앞에 순이 순조고요. 그 정조의 아들이 순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이 순종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겹치는 이름을 다 써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알아두시고, 특히 제가 이걸 외우라고 한 이유는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앞부분 순서가 요 앞에서 순서가 많이 나와요. 세조까지. 주로 누구 비교하냐면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여기 세조, 거기서 예성연중, 인명선, 성종까지. 이 성종은 여러 가지를 다 완성한 왕이기 때문에 요 중에서 한 3명, 4명 정도 나오고 순서 물어본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앞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고려 때도 이제 태조 왕건 그 다음에 뭐 광종, 성종 중요했던 것처럼 조선도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 업적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업적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정도전이 이제 신진사대부죠. 신진사대부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만나서 위화도 해군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과전법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진사대부 중에서 온건파는 대표적으로 정몽주인데 이 정몽주의 제자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관직에 못 올라가게 된 거죠. 왜냐면 조선건국에 가담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조선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낙향해서 그들이 사림이 된다라고 요 밑에 사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사림이라는 한문 자체가 선비사자의 수풀림이에요. 숲에 은거해서 공부하는 뭐 이런 관직에 그렇게 욕심 가지지 않는 뭐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태조 이성계가 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해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한양천도를 했습니다. 이 한양천도 했을 때 한양의 기틀을 모두 마련한 게 바로 정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선이라는 국가에 시스템을 마련한 거. 그것이 바로 정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이 경복궁이라는 이 경복궁의 그런 전각의 이름 자체를 다 만들어서 경복궁. 그래서 정도전이 경복궁이라는 이름도 만들었다. 큰 복을 계속 누려라. 이런 식으로 경복궁의 이름도 만들었고, 뭐 경복궁을 남양을 해야 된다. 이것도 다 정도전이 한 거예요. 무학대사는 동양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아니, 제왕은 남양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무학대사가 이제 가면서 남양을 하면
200년 뒤 큰 화가 있을 것이야 이랬는데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정도전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양의 도성을 설계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다. 재상 중심의 정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은 똑똑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어. 하지만 현명한 재상이 이끌어가는 게 중요해. 약간 왕보다는 신하를 중요시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은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이방원에 의해서 1차 왕자인한 때 제거당하죠. 자, 조선 경국전으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시잡변은 불시, 석가모니를 불시라고 부르는 거야. 불시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다 잡스럽다. 이런 식으로 불시잡변, 숭유억불. 숭유억불 사상을 나타내는 뭐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교를 억제하고 요 모두 다 정도전의 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왕자인한으로 인해서 정도전이 죽고요.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높인다. 육조직계제 이것은 무엇이냐? 왕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의정부에서 이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의논을 한 다음에 거기서 육조로 이런 식으로 왕, 의정부, 육조 이렇게 쭉 가는 걸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왕이 나 그냥 바로 육조한테 명령 내릴래. 그리고 육조한테 바로 명령 받아야지. 의정부 완전 무시, 그쵸? 요런 느낌. 요것이 바로 육조 직계제가 됩니다. 육조한테 바로 직계한다 이런 의미죠. 육조 직계제는 뭐 할 때? 왕권을 강화할 때 주로 쓰는 것이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 신하들도 좀 의논하게 하는 것은 의정부 서사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육조 직계제가 그런 것이고 육조 직계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무조건 왕권 강한 왕입니다. 태종, 세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세조. 자, 육조 직계제 그리고 사병을 폐지해요. 사병혁파. 그리고 사간원은 나중에는 막 왕에게 간쟁, 왕에게 팩트를 때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만 이 시기에는 처음 사간원을 만들었을 때는 이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신이라고 하면 말이 어려우니까 신하라고 쓰세요. 신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처음 목적은 이제 숭유억불. 자, 그 다음에 이쁘게 쓸게요. 이게 한 번에 많이 지워지네. 숭유억불. 사간원은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전사업, 토지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패법을 실시하죠. 호패법 별표, 성인 남자에게 호패를 차게 해서 그 사람의 직업, 나이 뭐 이런 식으로 민증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호패법 실시, 이 호패법 실시도 이렇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 재정 확충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높이겠다. 자, 신문고를 설치하고 주자소를 설치해서 주자소는 인쇄를 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개미자를 만들었다는 거 중요합니다. 태종 개미자, 세종 갑인자. 오히려 한능검에서는 여기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의정부 서사제, 집현전, 경연 이 모든 것이 왕권과 신권을 조화 혹은 왕도 정치 이렇게 얘기해요. 왕도 도덕적으로 정치하고 왕과 신하가 하나의 뭐 유교 경전을 읽은 다음에 서로 학술적인 세미나를 여는 것이 경연이에요. 그렇게 경연을 같이 했던 학자들이 똑똑한 학자들 집현전 학자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의정부 서사제, 집현전 설치, 경연을 실시했다. 세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이란 건 무엇이냐면 공적인 세금을 걷는 법이에요. 전분, 육등, 연분, 구등이 있었는데 전분, 육등은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 연분, 구등은 풍년에 따라 얼마나 풍년이냐 흉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세금을 거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등급을 나눴다. 그게 공법입니다. 세종하면 공법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군 육진, 자, 최윤덕 사군, 육진, 김종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진족을 몰아내기도 했고요. 자, 쓰시마섬을 정벌하고 이종무 아주 중요합니다. 이종무가 쓰시마섬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확 이렇게 채찍을 가하기도 하지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은 약간 먹을 걸 교류하기도 해요. 삼포를 개항하고 개해약조를 체결하기도 했다. 당근과 채찍을 왔다 갔다. 자, 삼포를 개항하고 개해약조 시행하기도 했다. 요거 모두 다 세종 때다.
자, 세종 때 훈민정음을 창제한 거는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혼천이, 자경루, 뭐 이 해시계, 물시계가 자경루고 해시계는 앙부일고 혼천이는 천체 관측기고 거기다가 수구기까지 이런 식의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 웬만한 조선 전기의 발명품들은 거의 세종이에요. 이 과학의 르네상스 시기다.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뭐 장영실과 관련해서 뭐 추극이 나올 수 있겠고 농사직설도 세종 때 만듭니다. 자, 농사직설은 늙은 농부들을 직접 찾아가서 농사하는 방법을 모두 정리해서 만든 농법서입니다. 이제 자주적인 농법서. 그래서 세종 때는 자주적인 스타일이 많아요. 우리 농법서, 농사직설, 우리 의학서, 향약집성방, 우리 역법서, 칠정산, 뭐 요 문 아파트에서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다음에 이제 세조로 넘어가는데 이 세종의 아들이 원래 문종이에요. 근데 문종이 병약해서 빨리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종의 아들이었던 그 단종이 12살에 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종이 힘이 없었고 결국에는 이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죠. 그것이 바로 개유정난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러면서 단종을 쫓아내죠. 단종을 다시 복위하려고 했던 성삼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집현전 학자예요. 성삼문의 이 복위운동 때문에 이 사육신현한 때문에 그래서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세종은 좀 왕권과 신권의 조화, 세조는 역시나 또 왕권 강화죠. 자,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성삼문과 같은 이런 집현전 학자들 다 없애버리는 거야. 자꾸 이제 찍힌 거죠. 단종 복위운동에서. 집현전 폐지, 경연도 당연히 폐지. 자, 그리고 이제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직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직전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게 땅이 모자라게 됩니다. 과전법일 때는 전직, 현직 다 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후 반납이라는 거야. 죽으면은 이제 반납하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거기서 조를 거두니 땅이 모자라죠. 자, 그러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조를 걷겠다. 이게 직전법. 근데 직전법을 실시하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은 여기서 더 이상 세를 못 걷네. 조세를 못 걷네. 원래 10분의 1만 걷어야 되는데 더 걷는 거야. 얼렁뚱땅 막 걷고 막 3분의 1을 걷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농민들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청에서 거두어서 관리들에게 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는 거죠. 언제? 성종 때. 성종 때 직전법에서 관수관급제, 관청에서 거둬서 관리에게 줬다. 자, 그리고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저것 완성한 왕이 성종이에요. 성성성. 성종은 완성한 게 되게 많은데 동국통감, 최초의 통사입니다. 최초의 통사. 이 최초의 통사라는 얘기는 단군부터 해가지고 쭉 고려 말까지 쭉 통으로 쫙 쓴 역사서 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통감, 악학개범은 악을 정리한 거예요. 악. 성현이 합자보라는 그런 악보 같은 걸 만들어서 악학개범을 정리한 거고요. 국조 오례에는 국가의 5가지 의례, 례가 있잖아요. 의례를 정리한 거예요. 의례서, 이제 국가. 그런 식으로 동국통감, 악학개범, 국조오례의 경국대전을 완성한 게 성종이다. 그래서 성종은 완성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어쩔 때는 국조오례 나오고 어쩔 때는 악학개범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와요. 정말 출제가 많이 돼요. 경국대전, 동국통감, 악학개범, 국조오례, 나라의 기틀이 되는 모든 이런 책들, 역사책, 그리고 법전, 그리고 악을 왜 정리하냐면 국조오례에는 다 음악이 필요해요. 장례식 때도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제사 지낼 때도 있고 결혼할 때도 막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거든요. 궁중음악, 그 궁중음악을 정리한 게 악학개범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성종 때는 여러 가지 나라의 기틀을 정리한다.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태조, 태종, 세조, 성종 요 왕의 업적. 요게 막 섞여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료는 주로 세종이 많이 나와요. 뭐 노농들에게 물어봐서 농사직설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세종이 뭐 아니면은 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세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다음 중 이 왕이 한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세종의 업적을 쫙 쓴 다음에 아닌 걸 고른다든지 아니면 세종의 업적을 고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왕의 업적을 알고 있어야 속어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만약에 어렵게 나왔을 경우 이게 뭐 악학개범? 아 성종. 동국통감? 성종. 그리고 뭐 직전법을 폐지, 이제
직전법을 실시했다, 세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조선 전기 중에서도 이제 훈구와 사림이 쌓여는 사화. 이제 연산군부터는 사화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 사화는 일단 이 무오년, 갑자년, 기묘년, 을사년에 일어났는데 무갑기을로 앞글자 따서 순서 외워줍니다. 사화는 순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무갑기을, 무갑기을 이렇게 일단 순서 외워주시고요. 무오와 갑자는 둘 다 연산군 때 일어났습니다. 먼저 무오사는 무오년에 일어났지만 정말 무오한 사람이 죽었다. 김종직이 김일손의 스승이거든요.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불쌍하게 죽은 의제를 조문한다. 의제가 누구한테 죽었냐면 항우한테 죽거든요. 근데 의제를 죽였던 이 항우가 아주 못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 항우가 세조를 빗대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이 그걸 보고 야, 우리 중조 할아버지를 까? 너 죽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실었던 김일손은 사사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사초라는 건 역사서 그 조선왕조 실록 앞에다가 싣는 걸 사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히 세조가 좀 심하지 않았냐 이런 거를 약간 돌려가기를 하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결국 이때 김일손은 사약 먹고 죽고 김종직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을 쳐요. 부관참시. 이 무덤을 파가지고 부관참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저기 싫으라고 해가지고 싫은 건데 김일손이 약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무오한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무오사화. 무오사하면 김종직의 조의제문 기억해 주시고요. 갑자사화는 갑자년이지만 갑자기 막 너네 어머니 죽었을 때 이야기를 네가 알고 있니? 막 이러면서 패비윤 씨 죽었던 얘기를 막 니네 어머니가 피 흘리고 죽었던 저고리야 막 이런 걸 막 임사홍이 보여줘서 연산군 열받게 눈 돌아가게 한 거 그게 갑자사화예요. 패비윤 씨 사사 사건을 굳이 말한 거야. 성종이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던 것을. 자,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이때 막 눈 돌아가가지고 이제 막 뭐 이때는 훈구 살인 다 피해를 봐요. 그러면서 그 뒤로 폭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뭐 폭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신원패. 너 이제부터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신원패를 목에 걸고 신하들 말을 못하게 했어. 막 이런 식으로 폭정을 실시해서 결국 쫓겨나죠. 그것이 바로 중종반정입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반정. 반정이라는 건 신하들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는다. 조선시대에 이제 반정은 두 개가 있는데요. 중종반정, 인조반정이 있습니다. 반정이 있으면 그 앞에가 다 군으로 끝나요. 자, 중종반정은 연산군, 인조반정은 광해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격화된 거죠. 세자로. 자, 그래서 이제 중종반정 이후로 중종이 올라가요. 근데 이 반정 세력들이, 훈구 세력들이 너무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간섭을 하는 거야, 왕한테. 아, 안 되겠다. 다시 사림을 등용시켜서 이제 나의 그런 개혁의 파트너로 삼아야겠다. 그러면서 조광조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조광조가 아주 똑똑한 인물이고 존경받는 인물이긴 하지만 너무 대쪽 같은 선비, 너무나 강력한 이런 개혁을 실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훈구랑 싸우게 되는데 위훈삭제,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이 중종 반정을 했을 때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공을 세운 사람 한 명만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족에 막 친척에 막 5명이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땅도 주고 관직도 주면은 거짓된 공으로 땅과 관직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삭제해야 된다. 거짓된 공, 위증된 공을 삭제해야 된다. 위훈 삭제를 주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혈량과. 혈량과는 추천을 통해서, 천거를 통해서 사림들을 많이 등용하게 하는 뭐 그러한 혈량과를 실시를 해요. 자, 소격사 폐지는 이 소격사는 도교적인 초제를 지냈던 그러한 곳인데 여기서 대왕 대비 마마들이면 막 비나이다 막 굿도 열고 막 주로 이 대왕 대비나 이런 여왕 왕비들의 그러한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없애자고 하니까 화가 났어. 거기다 이제 소학을 보급하자고 주장을 하고. 자, 어쨌든 이 세 가지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위훈 삭제, 혈량과, 소격사 폐지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이제 훈구파들이 기묘한 일을 꾸밉니다. 주초유양이라고 나뭇잎에 한문으로 썼겠죠. 이런 식으로 꿀물로 써가지고 이제 개미가 이걸 파먹게 해가지고 주초유양은 조씨가 왕이 된다. 조씨가 왕이 될 것이다. 역모를 꾀하고 있다. 조광조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내가지고 마침 조광조가 너무 심하게 막 경연을 실시하고 공부 스트레스로 막 약간 조광조 싫어졌던 중종이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조광조는 사사하게 됩니다. 조광조가 죽은 곳이 뭐 요즘 이제 전남 화순에서
이제 결국 사사당하게 되었다. 전남 하순도 요즘 지명이 요즘 뜬금없이 많이 나와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을사사화는 외삼촌들의 싸움인데 대윤과 소윤의 싸움이에요. 대윤의 유님, 소윤의 윤원영인데 원래 유님은 누구의 외삼촌이면 인종의 외삼촌이고 그리고 소윤, 윤원영은 명종의 외삼촌이에요. 자, 그거 보시면 예성년중 임명선이잖아요. 그렇죠? 예성년중 임종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문정왕후한테 계속 시달림을 당해요. 명종의 어머니가 이제 문정왕후거든요. 우리 부자를 언제 죽일 거냐 막 이러고 막 차라리 나를 먼저 죽여라 막 이러고 계속 임종이 계속 그렇게 구박을 당하다가 이 중종이 죽었을 때 3년상을 치를 때 너무 식음을 전폐하고 3년상을 열심히 치렀기 때문에 인종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인종 라인에 이렇게 줄을 섰던 이런 대윤 쪽 그런 살인들이 같이 제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윤이 올라가게 됩니다. 명종이 즉위하면서 소윤이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대윤 세력들도 제거하기 위해서 주작 사건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양재역 벽서 사건입니다. 양재역에다가 이제 벽서를 붙이는데 이게 뭐냐면 문정왕후를 디스한 거예요. 늙은 여우가 뒤에 앉아가지고 막 조정에 막 그런 정치를 막 이랬다 저랬다 쥐락펴락한다. 막 문정왕후를 막 욕하는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으켜서 이때 남은 대윤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그때 이현적도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양재역 벽서 사건이 나온다면 명종 때다라는 걸 알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명종 때는 이런 양재역 벽서 사건 이외에도 2개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데 임꺽정의 난. 이때 윤원영이 얼마나 사치와 수탈이 심했냐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임꺽정의 난도 일어났고 이때 또 외변도 있었어요. 을묘 외변. 그랬을 때 막 먹고 살기 힘들고 이랬을 때 국가에서 뭘 했냐면 구황찰료라는 책을 지어서 나무 껍질 맛있게 먹는 법, 흙을 파가지고 먹을 수 있는 뿌리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구황식물, 뭐 구황작물들 어떤 것들 먹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뭐 펼쳐내기도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어쨌든 이제 을사사와 명종 시기 이 문정왕후와 관련해서 양재역 벽서 사건 그 외에도 임꺽정의 난, 을묘해변도 명종 때 일어났다. 자, 여기서는 일단 사화의 순서를 반드시 외워주시고 간단한 스토리. 무호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갑자사화는 패비운씨 사사문제,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개혁. 그럼 그 선지에는 조광조의 개혁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그 사이시기로 많이 내는데요. 예를 들어 조의제문 사료가 나와요. 다 조의제문 사료. 그다음에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을사사화, 뭐 대윤과 소윤, 양재역 벽서 사건이 나와요. 사이시기에 들어갈 것은 바로 조광조의 개혁이 선지의 답이 됩니다. 기묘사화가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꼭 알아셔야 되고 조광조의 개혁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훈구와 사림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 훈구와 사림이 싸우게 된 게 지금 사화예요. 사림이 화를 입었다. 그래서 사화예요. 자, 근데 결국 훈구와 사림하고 싸울 때 사림들은 결국 지방에서 버티게 됩니다. 요즘 말로 이제 존버한 것이죠. 유양소와 서원과 향약으로 버티게 되는데요. 유양소는 하나의 지방 의회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수령을 좀 자문, 수령을 도와주고 향례를 좀 감시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게 유향소고, 주로 지방의 살인들이 거기를 장악을 했었고, 서원은 교육의 기능과 공부도 하고 제사, 자신들의 스승들을 이제 제사 지내는 교육과 제사의 기능. 그리고 향약은 향촌 자치규약이에요. 향촌에서 이것은 꼭 지키자라는 약속, 향촌 자치규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향촌 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얘네들이 버텨서 결국 최우승이 이 서원을 통해서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제자들을 양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조 때 최후 승리하게 됩니다. 자, 선조 때는 살인들이 모두 장악을 하고요. 선조가 워낙 공부를 좋아했어요. 문치주의를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 살인들이 나눠지는 거 붕당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붕당으로 나눠진 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동인은 김효원, 서인은 심의겸. 이 사람들이 이조전랑 관직에 오를 때 서로 막 싸우는 그 부분 때문에 나눠지게 돼요. 이 사람들의 집이 김효원은 동쪽에 그리고 심의겸은 서쪽에 살았다. 그래가지고 동인 서인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좀 이름이 안 외워질 거예요. 심의겸의 시옷 그리고 서인의 시옷 이런 식으로 심의겸이 서인 그럼 나머지 김효원은 동인이겠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 외척 세력의 이런 이 훈구파들 척신 세력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이조전랑 인면 문제 때문에 나눠지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림들의 계보를 보면 정몽주, 길재, 김숙자로 이어져서 김종직, 김일손으로 이어지고 김종직과 김일손과 관련해서 죽은 게 모사화였고 그 다음에 김경표는 갑자사화에서 죽고 정효창으로 이어지고 조광조 여기 있죠? 뭐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뭐 김효사화 때 죽죠. 자, 이때까지는 사림들이 많이 피해를 보다가 그 다음에 이때는 붕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황 같은 경우에는 동인, 이는 서인인데요. 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왜 나눠지게 된 거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에 또 붕당 또 자세히 또 배울 때 나오긴 할 건데 바로 정여림 모반 사건,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은 뭐냐면 정여립이 동인인데 아주 핵인싸예요. 사람들이 많이 정여립을 막 쫓아다니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따러. 근데 이제 정여립이 아유 난 관직 안 할란다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전라도 일대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늘 아래 모두 같다, 평등하다 뭐 이런 식의 대동사상을 중심으로 대동계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일종의 사냥단체인데 그들이 사냥단체이기 때문에 무기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대동사상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영모를 좀 꾀하는 사상이다 이래가지고 정철이 이 정여림 모반 사건을 정철이 주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기축옥사. 이 정철이 바로 서인이에요. 관동별국의 정철.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정여립을 이렇게 묻을 때 김빙이라는 사람이 살짝 눈에 뭐 이게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흙이 들어가서 눈물이 났대. 슬퍼? 그러면서 그 사람도 죽어. 그 사람도 뭐 고문당하다가 죽고 이런 식으로 많은 동인들이 희생을 받게 되고 그걸 주도했던 게 정철인데 이 정철도 선조한테 미움을 받게 된 사건이 일어나요. 건저희 사건이라고 해서 세자를 건의하다가 이제 다음 세자를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 이랬더니 내가 이렇게 젊은데 내가 죽었으면 좋겠냐? 이러면서 이제 정철이 쫓겨나게 되는데 정철을 죽일 거냐 유배만 보낼 거냐 그럴 때 북인 남인 나눠지는 거예요. 북인은 강경파라고 할 수 있어. 정철 죽여야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남인은 그래도 똑똑한 인물이니까 유배만 보내자. 이런 온건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북인들은 임진왜란 때 주로 의병 라인들 그리고 남인들은 주로 온건파로 이황 쪽 제자들이 이제 남인이고요. 이 북인들은 조식의 제자들이 주로 이쪽 라인입니다. 그러면서 북인은 광해군 때 집권을 했다가 이제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그때 같이 아웃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나중에 다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인은 서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서인은 나중에 또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숙종 때 경신황국 때 이때도 역시 남인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죽여라 그러면 노론 강경파 그러니까 늙은 말 그대로 송시열 늙은이들이 이제 노론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온건파 유배만 보내자 그러면 약간 젊은이들 윤중 이쪽이 소론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붕당까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좀 배운 내용이 좀 다소 많았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 앞에 왕 부분 왕 순서 웬만하면 태해정 광경성 아니구나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종 임명성 광인효연 숙경연년 순원철고순 외워주시고 태조 세종 성종의 업적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 한 2문제 출제되니까요. 꼼꼼하게 외워주시고요. 어설프게 외우면 더 헷갈려요. 꼼꼼하게 친구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업적을 말하면 왕으로 대답하게 그렇게 연습하세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훈구와 사림에 싸워가지고 사림이 화를 입었던 무갑기을 이 사화 순서와 무오갑자는 연산군, 그 다음에 김효사하는 중종 때, 그 다음에 을사사하는 명종이 즉위하면서 일어났던 사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사림들,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줬다가 동인들이 정여림 모반 사건 이런 기초곡사로 피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인들이 정철 그거를 일으켰던 정철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런 식으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고 북인은 광해군 때 즉위했다가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인조반정으로 쫓겨나면서 북인들은 아웃 남인만 남은 상태에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붕당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서인은 나중에 황국 때 이제 경신왕국 때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졌다까지 붕당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하시면서 계속 암기해 주시고요. 자, 여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만나요. 안녕!